이번에는 수리통계학 2 4차 범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2 4차는 뭘 배우냐면 7.7은 그냥 지금까지 7.2부터 7.6까지 한 거를 한 대 묶어서 모수가 벡터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딱히 없고요. 그리고 8.1부터 8.2까지 최강력 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제 시험 문제는 여기가 40%, 여기가 한 60%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이게 두세 문제 정도 나오므로 균형 있게 얘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8.12보다 7.7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으므로, 이거는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이랑은 조금 괴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이거를 일단 한번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7.7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7.7 과중 모수인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가 벡터인 경우는 이제 모수가 그냥 여러 개인 경우겠죠? 보통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모수가 두 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모수가 벡터인 경우에 대해서 MVU를 구하기 위한 재료인 충분 통계량의 다중 모수인 경우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xn1부터 xn까지 확률 표본이 있고요. f, x 세타를 따르는, 근데 세타가 P차원 벡터죠. 이 P차원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s는 x의 서포트, 그러니까 파이 i는 1부터 n까지 f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i들의 범위겠죠? x1부터 xn의 범위. 그리고 y 벡터를 y1, y2부터 ym까지 통계량으로 묶어놓은 벡터라고 하겠고요. yi는 각각 우리가 그냥 늘 봤던 통계량을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 fy를 y 벡터의 pdf, 그러니까 y1, y2, 쭉쭉쭉 ym의 조인트 pdf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x1부터 xn까지의 조인트 분포, 그러니까 x1부터 xn의 조인트 분포를 y는 y, 통계량 y 벡터의 pdf로 컨디셔닝을 한 분포가 세타 벡터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러면 y 벡터는 세타 벡터에 대한 jointly sufficient statistics, 결합 충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시면 y는 m차원 벡터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량 개수와 모수 개수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대부분의 예시에서는 우리가 다룰 예시는 보통 통계량 개수와 모수 개수를 통일시켜서 줍니다. 이제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x1부터 xn이 유니폼 세타 콤마 세타 플러스 1을 따르면, 그러면 충분 통계량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세타에 대한 충분 통계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수의 개수와 충분 통계량의 개수가 다른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 통계량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팩토라이제이션 띠오렘, 인수분해 정리를 주로 썼었죠. 이번엔 다중모수인 경우에 인수분해 정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사실 이제 모수랑 통계량을 벡터로 나타내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통계량과 모수에 대한 K1, 함수인 K1과 X1부터 Xn에 대한 함수인 K2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면 통계량 Y 벡터는 세타 벡터에 대한 jointly sufficient statistics, 결합 충분 통계량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시를 보실게요. 예제 7.7.1을 보시면 Y1과 Yn이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jointly sufficient임을 보이는 예시인데요. 보시면 먼저 상황은 x1부터 xn 분포가 표본이 fx라는 PDF를 따르고 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여기 모수가 이렇게 두 개죠. 그리고 2세타 2분의 1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세타 1이라는 거를 딱 잡아놓고 양쪽으로 이 세타 2가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함수가 여기 있고 이런 느낌인 PDF에 대해서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한 충분 통계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1부터 yn까지를 순서 통계량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충분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x1은 xn, x2는 x2, 점점점 xn은 xn 이거는 f x1부터 xn의 조인트 PDF죠. 이거를 y 벡터로 컨디셔닝을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제 아까 썼던 x1부터 xn에 여기다가 f, y, 통계량 y에 대한 PDF를 컨디셔닝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충분 통계량을 구하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먼저 y1, yn, 그러니까 y1과 yn의 조인트 PDF를 구합니다. 여기다 넣을 거니까. 그리고 엑셀부터 xn의 조인트 PDF를 구하고요. 그리고 2에다가 1을 컨디셔닝을 하면 해서 확인을 해보면 세타에 의존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y1과 yn의 조인트 PDF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통 1 때 배웠던 yi와 yj 순서 통계량 이제 i는 j와 다를 때 순서 통계량의 일반적인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였죠? 이런 거는 시험에서 만약에 나오면 만약에 이 예시가 시험에서 다루어진다면 이 정도는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yi와 yj의 조인트 PDF는 이거고 이 범위 하에서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이제 x의 CDF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PDF에다가 인테그랄 세타 1 빼기 세타 2부터 y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y1과 yn의 조인트 PDF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식에다가 1이랑 n 넣으면 되죠. 1이랑 n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y1과 j에다가 n을 넣고 i에다가 1을 넣어야 하는데요. 보시면 fx의 yj, 그러니까 yn 빼기 fx의 y1은 이거에서 구해보면 2세타 추분의 1 곱하기 yn 빼기 y1이 되겠죠? 세타 1과 세타 2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가 y1과 yn의 조인트 PDF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x1부터 xn의 조인트 PDF를 구해보면 이거는 그냥 iid니까 파이 i는 1부터 n까지 f xi 세타 1, 세타 2가 x1부터 xn까지의 조인트 PDF가 되겠고요. 구해보면 이거는 그냥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n번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n번 곱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y1은 미니멈 xi고yn은 맥시멈 xi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 2세타 2 분의 n승에 대해서 공통적인 형태를 갖고 있고 얘도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이 x1부터 xn의 조인트 PDF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y1과 yn에 대한 y1의 조인트 PDF에 대한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공통 부분으로 묶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구해보면 얘는 사실 x1부터 xn에 여기에 fy1, yn이 들어가 있으므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된 hx는 세타에 의존을 하지 않으므로 식을 보시면 세타에 의존하지 않죠. 따라서 y1과 yn은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한 근데 이게 이렇게 맞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1대1 대응되는 건 아니고 대응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숫자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y1과 세타 1에 대한 충분 통계량이 y1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맞추면 안 되고요. 아무튼 y1과 yn은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한 조인틀리 서피션트 스태티스틱이다. 결합 충분 통계량이다. 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충분성 배웠으니까 완비성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완비성. 다중무수인 경우의 완비성의 정의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똑같겠죠? 이제 F가 V1부터 VK에 대한 PDF죠. 그리고 K, 그리고 네, 이 PDF가 집합을 이뤄서 어떤 족을 만드는데요. 세타 벡터가 어떤 모수 공간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거는 K개의 확률 변수 V1부터 VK에 대한 PDF 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를 P차원 벡터라고 하고 U,
V1, V2, 점점점 VK. K의 확률 변수에 대한 통계량 함수겠죠? V1부터 VK에 대한 함수라고 U를 정의를 하면요. 만약에 기대값 U V1부터 VK가 0일 조건이 오직 이게 0일 경우뿐이다. 라면 그러면 PDF족 이거는 K개의 확률 변수 V1부터 VK에 대한 PDF족 얘는 완비족이다. 라는 게 완비성의 정의입니다. 다중모수인 경우에. 이거 그거죠. 우리가 단일 모수 어떻게 정의했냐? 어떤 통계량, 되게 정확히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통계량 gx에 대해서 이 gx가 0일 조건이 오직 gx가 0이다 뿐이라면 gx가 아니라 한 t 정도일 것 같네요. 통계량에 대한 함수라고 치면 이게 0일 조건이 이게 0이다. 이게 0, 이거를 0으로 만들 조건이 오직 이게 0인 것 하나뿐이다. 면 이제 gt가 완비 통계량이었죠. f가 어떤 완비 족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다중모수인 경우의 완비성의 정의였습니다. 모수가 벡터일 때는요, 우리는 주로 세타 벡터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세타가 뮤,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추정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세타 벡터의 함수, 델타는 G 세타 벡터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건데, 예를 들면 x가 정규분포 세타 1, 세타 2를 따를 때요. 그러면 세타 벡터는 세타 1, 세타 2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직접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델타 1을 G1 세타로 변환시켜서 그리고 델타 2를 이제 세타 벡터를 G2 함수로 세타 2로 변환을 시켜서 각각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타 벡터 자체로 구하는 걸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라우 블랙웰, 레만 셰페가 성립을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델타가 G 세타 벡터다라고 하면 이게 관심 있는 모수겠죠. 그리고 Y 통계량이 세타에 대한 완비 충분 통계량이라면 그리고 T를 어떤 Y에 대한 함수라고 하면 만약에 이 T의 평균을 딱 구해봤는데 기대값을 딱 구해봤는데 불편 추정량이라면 그럼 이 T는 델타의 유니크 MVU이다. 가 레만 셰페죠. 라우블레게는 따로 언급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라우블레겔도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위에서 완비성의 정의, 가중모수인 경우의 정의를 보면은 저거를 진짜 현실적으로 적분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 구하는 경우보다는 다중모수인 경우일 때 정책지수류를 사용을 해서 정책지수류의 성질을 이용하면 완비성과 충분성을 빠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책지수류를 통계량 개수와 모수 개수가 같은 경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1부터 XN이 F의 확률 표본이고 S가 X의 서포트이고 S가 이런 꼴인 경우에 FX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이제 다중모수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고, 1번 S, X의 서포트가 세타에 의존하지 않고, 이거는 똑같죠. 그래서 유니폼이 안 되잖아요. 정직 지수료가. 그리고 두 번째로 모수 공간은 이제 0 공간이 아니고 최소한 M 차원 공간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 PJ 세타 벡터라는 함수는 세타 벡터에 대한 비자명한 연속, 상수가 아니어야 하고요. 그리고 X가 연속인 경우 J는 1부터 M까지에 대해서 K'X가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다른 선형 동차함수.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경우를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서포트가 A부터 B에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또는 X가 이산형이면 KJX는 서포트에서 X에 대한 함수이고, 그리고 다른 선형 동차함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정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fx는 정칙 지수류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정칙 지수류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결인데요. f가 정칙 지수류라면, 그러면 f의 우도함수, 그러니까 f를 이제 i는 1부터 n까지 곱한 함수에 대해서는 식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인수분해 정리에 의해서 K1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 K2는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통계량 Y1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K1xi, 그리고 Y2 똑같겠죠? 그리고 ym, 이렇게의 Y1부터 ym까지의 벡터는 세타에 대한 jointly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s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합 완전 충분 통계량, 완전이 아니라 완비죠. 결합 완비 충분 통계량이 되는데요. 이제 컴플리트인 부분은 따로 보이지 않고 넘어가므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먹어 봐야겠죠? 예시를 보시면 표본이 정규분포 세타 1, 세타 2를 따를 때 이제 세타 1이 평균이고 세타 2가 분산이죠. 세타 2가 표준 편차가 아니라요. 그리고 이렇게 모수 공간이 주어져 있고요. F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따로 여기다가 써놨죠. 각각이 뭔지. 이렇게 되므로 이 F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정칙 지수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파이 i는 1부터 n까지 f, x, i, 세타 1, 세타 2를 구해주면 y1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y2는 이렇게 나오게 되므로 y1과 yn이 아니라 y2죠. y2는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한 결합 완비 충분 통계량이 됩니다. 이제 옆에다가 번호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y1이 세타 1에 대한 통계량이 아니고 y2가 세타 2에 대한 통계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z1을 n분의 y2, 그리고 z2를 n-1분의 y1 빼기 y2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거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레만셰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충분 통계량의 함수로 만들어준 거죠. 완비 충분 통계량의 함수로 만들어주고, 이게 비편향임을 보이면, 그러면 각각의 Z1과 Z2는 세타2의
Z1은 세타1의 Z2는 세타2의 MVUE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겠죠. 정치기술류. 우리 3차에서 했던 것처럼. 네, 이번에는 예시 7.7.3. 다항분포 모수에 대한 MVU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분포가 2차부터 시작을 해서 4차까지 계속 나오죠. 먼저 X 벡터, X1부터 XK-1까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X 벡터가 다항분포 1, P1부터 PK-1까지의 를 모수로 가지는 다항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다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PK, XK라고 나타난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P1부터 PK-1까지는 모수 공간에 속하고 모수 공간은 K-1차원 공간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P1부터 PK-1까지 모수에 대한 MVU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먼저 이거에 대한 joint,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s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임의의 함수로 만들어서 얘가 비편향이면 여기 안에가 MVU가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구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얘네의 joint CSS를 구할 수가 있을까? 결합 완비충분 통계량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린 아까 앞에서 충분 통계량, 아, 이제 정칙지수류의 성질에서 완비충분 통계량을 보이기 가장 쉬운 방법을 배웠죠. 얘네가 정칙지수류임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요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얘네를 잘 정리를 해보면 얘네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므로, 그러면 여기서 KJX, PJ세타, Q세타, 그리고 SX는 0이고요. 이런 꼴이 나오게 되므로 얘네는 정칙 지수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X1 벡터, X1 벡터, X2 벡터, XN 벡터가 아이아이디하게 다항분포 요거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X1 벡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쵸? 그럼 X2는 X12, X22, 점점점, xk-1, 2 이렇게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얘네를 곱해주면, 그러면 아까 이 형태에서 그냥 앞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주면 되는데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j가 겹치니까 이미 여기는 완결이 된 거죠, 계산이 사실상. 그러니까 L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똑같이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상수니까 N을 곱해주면 됩니다. 원래 N승인데 여기 지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완비충분 통계량으로 보일 수 있는 KJ를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은 요만큼이 KJ가 되겠고, 시그마 KJ가 되겠고요. 이게 KJ고요. 그러니까 시그마니까 요만큼이 YJ가 되겠죠. 그러면 정칙 지수류의 성질에 의해서 Y1부터 YK-1까지는 이제 P, 요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수에 대한 결합 완비충분 통계량이 되겠죠.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수의 함수 JP, 이거는 이제 P1, P2, P3부터 PK-1까지가 각각 모수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원래는
이제 벡터꼴로 나타나 있었는데, 여기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p사이 y1부터 yk-1까지의 평균이 gp인 p사이를 찾으면 그럼 얘 자체가 MVU가 되겠죠. 그러면 x의 ji는 다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ji를 해주면 이항분포 n, pj를 따르게 되므로 이제 n분의 1 yj는 pj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pj의 MVU가 되겠죠. 사실 이 예시에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러면 pj, pl의, 그러니까 얘네 곱한 거잖아요. 곱한 거의 MVU는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다 이것도 흐름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PJ, PL의 결합 충분 통계량, 결합 완비 충분 통계량에 대해서 그거의 평균이 요게 나오고, 그거를 불편 추정량으로 만들어 주면, 그러면 그게 MVU이겠죠? 한번 해볼게요. 먼저, 3.1장에서, 이게 수통 1이죠? 수통 1에서 3.1이 뭐냐? 조건부 확률 또는 조건부 분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PYJ, 컨디셔닝 PYL을 구해보면,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거를 여기다가 각각, 각각 이거를 조인트 하고, 요거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YJ 컨디셔닝 YL은 이항분포 N-YL, P1 빼기 PL분의 PJ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이거를 평균으로 갖는 p사이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앞에서 구하는 이유는 뒤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일단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평균을 쳐야 PJ, PL이 나오는 거야. 를 모르니까 일단 MLE를 생각해 보면요. 이제 PI의 MLE는 N분의 이렇게 아이고, N분의 1 Y 또 J죠. 죄송해요. PJ, YJ 이렇게 되겠죠. MLE의 불변성, invariance property of MLE에 의해서 이거의 MLE는 얘랑 얘를 곱한 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YJ, YL이란 친구의 평균을 구하면 일단 구해보고 PJ, PL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걸 쓰냐? 이중 기대값 정리. 이제 더 low of total expectation이죠. 그거를 사용을 해주면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 아까 이걸 구했죠? 아까 보인 이거의 분포를 이용을 하면 expectation yj 컨디셔닝 yl은 이거고요. 예, 갑자기 여기가 바뀌었죠. 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는데요. 이제 한 5초 정도 뒤로 가기를 해보시면 뭐가 바뀌었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yl과 얘를 곱해서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를 곱해보면 nyl 빼기 nyl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고 이거는 분산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여기다가 적절히 상수를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므로 그러니까 n-1 n을 n제곱 yj yl에다가 곱해주면 되니까 pj pl의 mvu는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네. 7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